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에두 그리고 합격의 법학원에서 경찰학을 전임으로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년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게 강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이 그리고 점수가 다소 부족해서 아쉽지만 불합격을 하실 것 같은 우리 수험생분들도 여러분이 가진 경찰 공무원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또 지속적으로 정진하셔서 2022년 8월에 있을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고 믿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진호 경찰학이 여러분의 합격의 건승을 언제나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유튜브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고자 하는 이유는 3월 26일에 있었던 제1차 경찰공무원 수험경 채용시험 관련하여 간단한 해설을 통하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문제를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유튜브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 해설 강의 이전에 즉 어제 얼마 전이죠. 어제 이 2022년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 관련하여 전반적인 총평을 약 30분 정도로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제 문항의 범위와 출제 문항의 개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 전략적인 학습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이 해설 강의 이전에 총평 유튜브 특강을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번 2022년 제1차 경찰 공무원 순경 시험 해설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설 강의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 해설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경찰학 시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론과 기출입니다. 여러분들 이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계시는 그리고 수업을 듣고 계시는 다른 강사님들의 수업 또는 교재 그리고 저의 수업을 듣고 계시는 많은 수험생분들 그리고 저의 교재의 내용에 이미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경 시험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약 85% 이상이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에서 원용하여 출제된 경향성을 띠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에 집중하고 그리고 과거에 기출되었던 기출 문제에 오롯이 집중하여 많은 회독수를 늘리고 그리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론의 문장과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의 영역을 3회독, 4회독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시험의 정답을 찾아내는 것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해당 문제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찰 시험에 특히 경찰학과 관련해서는 80점 이상, 그리고 적어도 80점 이상, 그리고 최대 85점 이상을 획득하신 분들은 충분히 합격권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80점에서 85점 사이의 점수 획득은 이론과 기출에 집중하여 3회독, 4회독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 점수를 획득하셨을 수 있는 난이도 중정도의 시험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해설 강의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드리는 것은, 일단 초시생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론적인 영역에 집중하여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론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른 다양한 학습의 영역을 늘려나가는 수험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했던 이론 부분을 재회독하고, 특히 수험 범위를 늘리지 마시고 오롯이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조언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영역을 확대하지 마세요. 수험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정돈된 이론서와 그동안에 출제되었던 약 10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3회독에서 5회독 정도 하시면 경찰 시험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심을 다해서 오롯이 조언드립니다. 이론과 기출입니다. 해당 이론 3, 4회독, 그리고 이러한 이론 수업에 병행하여 10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똑같이 3, 4회독.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익숙한 경찰학의 문장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자, 제가 85% 이상 기출 문제에서 출제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 약 10개년을 정확히 분석하시면 똑같은 문장들이 또 해당 시험에 똑같이 그 문장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조언드립니다. 이론과 기출입니다. 초시생은 이론을 보면서 기출을 병행하시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론이든 기출을 공부하시면서 회독수를 많이 늘려 나가시기를 제가 꼭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점에 차가 나요. 이번 4월 초에 서준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 천재가 출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출 천재를 출간하기를 많이 서둘렀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상반기, 즉 1월에 있었던 경찰 실무종합과 이번에 3월 26일에 있었던 순경 시험까지를 제가 서둘러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에 있었던 경찰 실무종합, 그리고 이번 순경 시험까지 반영하여 순경 시험 10개년, 그리고 경찰 간부 경찰 실무종합 약 7개년을 반영하여 이번 서준호 경찰학 기출 천재를 4월 초에 출간이 될 것이고, 특히 해설과 그 해설에 따른 이론을 정말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히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의 해설이 아니라 저는 해설과 그 해설과 관련되는 이론적인 내용까지 반영해서 기출천재가 4월 초에 출간이 완료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8월 시험을 대비하여 저의 기출천재 문제집을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이번 2022년 8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해설 강의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조언드립니다. 여러분들 결론은 이론과 기출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과 기출에 집중하셔서 최소 3회독, 최대 5회독을 하시고 가시면 그 문장들이 이론의 문장과 기출의 문장이 아주 익숙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될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이번 2022년 1차 경찰공무원 순경채용시험 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구체적으로 해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기본서를 통하여 보충하시면 되고, 저의 해설 강의는 문제를 찾는 능력에 집중하여 아주 스피디하게 해설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순경시험 해설 강의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저의 기본서 12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한국 경찰의 역사와 관련하여 이미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미 과거에 이 1번 문제는 기출이 되었던 문제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4번 지문입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자, 여러분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 경찰 조직은 치안국 시대였죠. 그리고 1974년에는 치안본부 시대로 개편되죠. 그리고 2006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만 자치경찰이 창설 시행되었다. 여러분들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1번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번 지문은 무엇이 틀렸냐면, 자, 여러분들 식민지 시대의 경찰 제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정치범 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이 틀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정치범 처벌법은 일본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1번 우리나라에서 제정 시행하였고, 일본에서 제정된 특정한 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정치범 처벌법이 아니라 치안유지법이었다.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은 일본에서 제정된 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치안유지법이고, 정치범 처벌법은 일본에서 제정된 것을 우리나라에 원용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제정해서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2번 지문은 미군정기. 여기에서 틀린 건 여러분들 경제경찰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미 군정기 시대에는 경제 경찰을 여러분들 폐지하였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3번 문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1953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계급 정년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작용법입니다. 작용이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계급 정년, 이것은 경찰 공무원법이죠. 1969년에 제정된 경찰 공무원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지문이 틀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틀린 영역이 바로 눈에 보이죠. 자, 여러분들 저는 경찰학 강사 입장에서 1번, 2번, 3번, 4번 보기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 틀린 지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자랑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론서를 회독을 많이 하고 기출 문제를 많이 분석하면 자연스럽게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가 바로 눈에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론과 기출의 회독과 분석을 강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경찰의 관할. 중요한 부분이죠. 이 경찰의 관할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저의 기본서 35페이지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일반적으로 기출이 되어 있던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사물관할이란, 여러분 사물관할이 뭐죠? 경찰의 임무 또는 직무와 관련된 관할이죠.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자법 제3조에 경찰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경직법 제2조에 경찰의 직무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밖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관련된 사항 총 8가지의 임무 또는 직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물관할이죠. 그런데 보기의 내용을 보면 지역적 범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그리고 이 지역적 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내의 모든 범위에 적용된다. 여러분 이것은 사물관할이 아니고 지역관할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답이 바로 보이는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3번 문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뭐죠?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 번째,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세 번째,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과 관련된 역사적 발전 과정. 자, 여러분, 경찰의 의의와 관련된 역사적 발전 과정은 경찰권 발동의 축소화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정답은 2번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번에 보시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여러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무엇인지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의 핵심은 경찰청장이 심리적 이유는 적극적 복지 증진이죠. 적극적 복지 증진으로는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러한 것을 법 해석상 확정하는 최초의 판결이다. 이것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인데, 여러분 여기서 틀린 건 뭐냐면요.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여러분들 앞부분까지는 맞는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개별적 수권 조항하고는 일단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독일의 제국경찰법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 제국경찰법이 뭡니까? 15세기에서 16세기. 자, 여러분 이때 독일의 경우 제국경찰법을 제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영역을 교회 행정을 제외하고 교회 행정만 제외하고 그 이외의 전체 국가 행정에는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 것이 바로 독일의 제국경찰법의 의의였죠. 교회 행정만 제외한 전 국가 행정 영역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 그것이 바로 독일의 제국경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독일의 제국경찰법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3번 문제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던 것이 바로 1번 지문일 거예요. 갑자기 처음 들어보시는 요한 슈테판 피터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인물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경찰학 기본서에도 거의 언급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임박한 위험, 절박한 위험.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프로이센 일반난트법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연계시키시면 어렵지 않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 문제도 문제의 길이는 상당히 긴데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1882 그리고 독일의 제국경찰법은 15세기, 16세기 이것만 아셔도 바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독일의 제국경찰법은 교회 행정을 제외한 경찰권의 발동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3번 문제도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험과 관련된 이야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정답은 4번이거든요. 자, 여러분 1번, 2번, 3번은 읽어보시면 당연히 맞고 자, 여러분 이 경우 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 뭡니까 여러분? 위험, 혐의죠. 자, 여러분들 위험, 혐의의 두 가지의 대표적인 특징은 1번 일반적인 위험, 혐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경찰권 발동은 불가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인 경찰권 발동은 위험 혐의에서는 불가하지만 예비적 조치로서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 관련 조사는 가능하다. 이것이 여러분 위험 혐의의 의의였죠.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로 항공기 폭발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위험 혐의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실질적인 경찰권 발동은 불가하고 대신 항공기 폭발과 관련된 위험 예비 조사는 경찰이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위험 혐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도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5번 문제입니다. 경찰의 부패. 여러분 단골 출제 문제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저의 기본서 45페이지에 있고 그리고 이미 여러 번 기출된 문제다. 자,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체 사회 가설이 뭡니까? 전체 사회, 특히 시민사회가 경찰 조직을 부패시켰다. 윌슨, 시카고 경찰, 연구조사.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울 때 전체 사회 가설은 윌슨이 시카고 경찰의 부패를 설명하면서 시민사회가 경찰 조직을 부패시켰다. 그래서 여러분 전지적 참견 시점, 전참시가 아니라 전윌시라고 제가 외우라고 제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보기의 내용은 신임 경찰관들이 조직의 부패 전통을 학습한다, 사회화한다. 뭡니까 여러분? 구조원인 가설이죠. 그래서 제가 구니로버로 외우라고 했죠. 구조원인 가설, 니더오퍼, 로버트, 바커. 맞죠 여러분? 구니로버. 자 여러분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이거는 전체 사회 가설, 구조원인 가설, 썩은 사과 가설의 의의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바로 풀이할 수 있는 문제였다. 여러분 이 문제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5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생뚱맞게 처음 접하는 것이 바로 더티 해리 문제. 자, 여러분 더티 해리. 여러분 이 더티 해리는 동의어가 더티 핸드, 즉 더러운 손을 의미합니다. 즉 주로 정치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치 지도자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그것을 어기더라도 특정한 목적 달성이 유익하다면 더티 핸드, 더러운 손의 역할을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더티 해리, 더티 핸드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4번이 너무 명확한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6번 문제도 간단하죠. 저의 교재 63페이지에 있고 이미 기출된 문제입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직무 관련자와 이해관계인 금전거래 관련해서 여기 보면 100만 원 이상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이 틀렸죠. 여러분 이거 몇 번만 보시면 간단해요. 바로 정답이 보여요. 300만 원 이상 직무 관련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소속 경찰 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길이는 너무 긴데요. 여러분들 이론 기출 꾸준히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 답이 보여요.
직무 관련자와 1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300만 원 이상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7번 문제. 자, 여러분 언론중재법이 나왔습니다. 언론중재법. 여러분들 이 부분은 경찰 홍보관리에서 경찰행정학에서 여러분들 배운 내용이죠. 저의 교재로는 574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미 이 문제는 너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됩니다. 정답은 여러분 4번이에요. 문제가 참 긴데 4번 보시면 뭐가 틀렸냐면요. 연임할 수 없다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3년이고요. 연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죠. 1차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연임할 수 없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까지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 통제관리 나왔습니다. 통제관리. 자, 여러분 경찰 행정학 마지막 부분에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저의 교재 583페이지에 있고, 이미 여러분들 이 문제도 너무 많이 기출이 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는 해석 안 한다고 그랬죠. 이미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정답을 찾는 훈련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감사원에 우리 국민이 서명을 받아서 그것을 연서라고 하거든요. 서명을 받아서 감사원에 제출하면 감사원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요. 1번 18세 이상의 국민이 아니고요. 19세입니다. 19세 이상의 국민이고요. 100명 이상이 아니라요. 300명 이상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문도 이론, 기출 꾸준히 보셨으면 바로 눈에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 인권보호규칙. 여러분들 경찰과 인권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저의 교재 94페이지. 그리고 이미 수도 없이 이 문제는 기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엄청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 경찰 인권위원회. 여러분 인권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경찰청하고 시도경찰청에 설치하죠. 틀렸죠. 경찰서에 설치 안 하죠. 자, 다음 여러분 심의의결기구입니까? 아니죠. 자문기구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정답 너무 쉽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경찰청 감사규칙. 자, 여러분들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 문제는 경찰 통제 관련해서 경찰의 내부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저의 교재 587페이지에 있고, 그리고 이 문제도 이미 꽤 많이 기출된 문제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을 고르면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옳은 것은 바로 니은입니다. 니은. 그리고 기역, 디귿, 리을은 틀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해당 교재 이론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1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문제가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 상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 저의 교재
83페이지. 그리고 유사 기출이 있고요. 다만 약간 신규 문장이 새롭게 출제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정답은 4번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전통적 경찰활동은요, 주로 사후 활동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전통적 경찰활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특정 범죄 사건, 여러분 범죄 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사후의 일이죠. 그리고 범죄 사건 관련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 사후의 문제예요. 사후의 문제. 그래서 범죄 사건 관련 정보는 전통적 경찰활동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사후활동이 아니고 사전활동. 즉,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이미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사항 정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11번 문제는요, 이미 다양한 선생님들의 교재에 나와 있고 저의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대부분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11번 문제는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응용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제가 되어 있다면 응용하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일단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이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12번 문제. 여러분들 이 문제 너무 쉽죠? 자, 범죄 원인으로 관련성이 높은 거.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저의 교재 78페이지에 있고 또한 꽤 많이 그동안 기출된 문제다. 어렵지 않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청소년을 형사 입건하는 대신, 즉 여러분들 청소년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형사 입건하면 범죄자로 낙인 찍히죠. 그래서 그 범죄자 낙인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장차 지역사회로 통합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하고 선도 프로그램을 한다. 정답 1번.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낙인 이론, 탄넨바움이죠. 탄넨바움. 그래서 여러분들 이 12번 문제도 각 이론의 의 정도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이 사례와 관련해서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3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13번이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상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뉴먼 방어공간 이론. 여러분 뉴먼의 방어공간 이론이죠. 여러분들 이 뉴먼의 방어공간 이론은 어떻게 보면 CPTD와 유사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 뉴먼의 방어 이론 관련해서는 영역성, 이미지, 자연적 감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가의 경우를 보면 지역의 외관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지 않고 보호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적극적 행동 의지를 보여준다.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요,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즉, 이게 뭐냐면,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사전적 조치로서 유먼의 방어 공간 이론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즉 사전적 조치로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나를 보면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뭔가 발생했죠. 어떠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럴 경우에는 영역성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의 지문은 바로 기역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다를 보시면 실내와 실외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 특별한 장치 도움 없이, 여러분 자연적 감시죠. 맞죠, 여러분?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3번 문제는요, 유먼의 방어 공간의 의, 그리고 방어 공간의 요소, 그리고 이러한 방어 공간과 관련해서 특정한 일이 발생하기 이전, 특정한 일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조치, 이미지,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 내용만 잘 이해한다면 응용하기에는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만 조금 새로운 유형이었기 때문에 이 13번 문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조직 편성 원리,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 쉽죠. 자, 저의 교재 505페이지.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기출된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4번 지문을 보면 할거주의를 횡적인 조정과 협조를 용이하게 한다. 너무 긍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할거주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조직 할거주의는 조직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오히려 조직 간의 횡적 조정과 협조를 용이하게 만들지 못하는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이 틀렸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다음 15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진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너무 쉬워요. 뭐냐면요. 여러분, 승진 심사를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바로 승진 심사, 대상자 명부 작성, 그리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진 후보자, 대상자가 아니라 후보자 명부 작성. 자, 그럼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자, 승진 후보자 명부에 최종적으로 기록된 사람, 이 사람이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그 사람을 제외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정직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법률 조문과 최종 승진 후보자 명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요건, 어떤 징계 요건? 중징계, 정직 이상. 이것만 이해하면요, 15번의 3번 지문이 틀렸다는 것이 바로 보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직권면직 처분. 여러분, 이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고 이 구분에 따라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가 그 재량으로 직권 면직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요. 동의가 필요한 사유 그리고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사유 이것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의 교재 254페이지 그리고 이 직권면직은 그동안 수없이 기출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의가 필요한 사유 정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다음 17번 장비관리규칙 이것도 너무 쉬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제 교재 549페이지. 자, 그리고 이미 많이 기출됐어요. 정답은 2번인데요. 여러분,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방폭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전기시설을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17번 문제도 진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예산 집행, 예산 결산 여러분 이것도 단골 출제 문제죠. 저의 교재에 538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반영이 되어 있고 이미 많이 기출되었다. 자, 정답은 1번인데요. 여러분 1번 문제에서 뭐가 틀렸냐면 매년 3월 31일까지가 틀렸죠. 여러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예산의 편성 절차 그리고 예산의 집행 절차 그리고 또 나중에는 예산의 결산 절차 이것과 관련된 법률 조문과 그리고 날짜 언제까지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18번 문제도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제가 이 40문제를 22분 만에 풀었거든요.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니까 특정 부분에서 답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문장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주요 특정 용어에 대한 익숙함. 여러분들 이거는요 1번 암기라는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암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익숙해져요. 그래서 우리 많은 교수님들 강사님들이 회독을 많이 해라. 많이 읽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자연스럽게 암기된다.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으세요. 주저하지 말고 소설책 읽듯 많이 읽으세요.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자, 다음 여러분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안 업무 규정사항 비밀. 여러분 이것도 정말 단골 출제 문제죠. 맞죠? 그리고 저의 교재 56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쉬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비밀 어떻게 분류하죠? 최고 등급으로 분류합니까? 아니죠. 비밀은 여러분 최저 등급으로 분류해야죠. 이거 바로 답이 보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가도 가소 분류 금지의 원칙 그리고 독립 분류의 원칙 그리고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이다.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자, 여러분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자,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도
단골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의 교재 201페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강사님들은 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강론 파트의 생활안전 영역에 편제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아무래도 조직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역경찰 조직, 즉 지구대와 파출소와 관련된 조직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을 경찰학 총론, 경찰행정법, 그 중에서도 경찰조직법에 반영을 했죠. 그래서 페이지 201페이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옳은 것은 총 4개고요. 정답은 2번. 여러분, 틀린 것은 디귿입니다. 여러분, 뭐가 틀렸냐면요.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 특히 직주일체형, 직무와 주거를 같이 하는 치안센터죠.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1번, 근무 종료 후에도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휴무일에는요, 휴무잖아요, 휴무. 휴무일에는 연락체계 유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휴무일 포함이 틀렸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20번 문제도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찾아내는 게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이 문제의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재까지는 일단 상위 2문제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하 또는 중이 현재까지 18문제였습니다.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자, 일단 20번 문제까지는 이렇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1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경비업법.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저의 교재 강론 18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경비업법은 기출의 꽃이죠. 너무 많이 출제됐죠.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경비업법 물어보는 것도 경비업의 유형, 경비업의 종류, 너무 간단한 문제를 물어봤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신변보호는요. 생명하고 신체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신변이잖아요. 신변. 생명하고 신체예요.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 웃기게 문제를 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지 않고 재산과 관련된 건 어떻게 보면 시설경비 업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21번 문제도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22번. 자, 여러분 범죄 피해자 보호법. 자, 여러분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제 교재 88페이지에 보면 범죄 피해자 보호법 관련해서 약 5페이지 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발생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거든요. 그래서 경찰 인권 파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그동안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소외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규 강의에서 거의 1시간 반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강의했죠. 왜? 20년, 21년부터 이제는 범죄 원인, 범죄 예방도 중요하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엄청나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정의를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 범죄 피해자의 정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 사실혼 관계자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아동, 가정폭력, 여러분 사실혼 관계 거의 다 포함되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에 플러스해서 범죄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다가 피해 입은 사람도 범죄 피해자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도 한 번이라도 법률 조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범죄 피해자의 의의가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있어도 바로 답이 눈에 보이죠.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23번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유튜브 특강에서 다루었죠. 그리고 2021년 10월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교수님들의 교재에는 없었을 거예요. 신규 제정 법률이기 때문에. 물론 제 교재에도 신규 제정되기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1순위 신규 출제 영역으로 제가 유튜브 특강을 통해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쉬운데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구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잠정조치는 법원이 합니다. 그리고 이 잠정조치의 종류 중에 구속 또는 유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은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잠정조치다. 여러분, 이것만 알고 계셔도 바로 정답이 2번이라는 거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아무래도 신규 제정 법령이니까 상 정도에 해당하는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신규라서 상으로 제가 분류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24번 문제. 자, 테러 방지법.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도 제 교재 223페이지.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많이 기출되었죠. 여러분 정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 테러 위험 인물이라는 것은요, 테러 활동, 테러 지원, 테러 자금, 이런 전체적 영역에서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국적국이 아닌 국가에서 테러단체 가입 활동, 이러한 것을 시도하는 외국인은요, 뭡니까 여러분? 테러 위험 인물이 아니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죠. 맞죠 여러분? 이 의의만 잘 기억해도 이번 24번 문제도 진짜 어렵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관련 판례.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이것 관련해서 제 교재 269페이지, 강론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이 판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3번의 핵심 요지는요, 혈액 제치는요, 여러분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그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혈액 제치니까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고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판례죠. 혈액 제치는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가 동의, 즉 의사 능력이 없더라도 해당 혈액 제치와 관련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바로 정답이 3번이라는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24번입니다. 자, 범죄인 인도법, 절대적 인도거절, 그리고 임의적 인도거절.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엄청나게 많이 출제됐죠? 여러분 정답은 3번이고요. 이 3번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저의 교재 427페이지에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그 표로 만들어 놓았죠. 이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다. 자, 다음 여러분 27페이지.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 여러분들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자, 여러분 공무원 위원 누구 있죠? 누가 있죠? 여러분 위원장하고 상임위원이죠. 그 사람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55조, 57조를 준용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벌칙 규정을 준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27번 문제도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27번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이다. 여러분들 답이 눈에 떠오르는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28번. 자, 여러분 이거 공문서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들 경찰 행정학상에 문서관리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저의 교재 555페이지 딱 표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도 조금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기출이 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3번인데요. 일반 문서는요, 법규, 공고, 지시, 민원 이러한 문서 이외의 문서예요. 그래서 일반 문서는 이외의 문서.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3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민원이니 문서, 민원 문서죠. 맞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28번 문제도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9번 문제. 자, 여러분 정보공개법. 자, 여러분 이 정보공개는 일종의 경찰 통제 파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옳은 것은 여러분 옳은 지문은 3번이에요. 자, 그런데 1번 지문 보시면 여러분 정보공개는 말로써도 청구 가능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해당 공무원이 같이 앉아서 말로 되는 설명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문서를 대신 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말로써 할 수 있다. 자, 다음 여러분. 공개 여부 결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10일 이내에 결정을 못할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연장 사유를 구두로 통지한다? 아니죠. 문서로 통지해야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보 공개 청구에 드는 비용은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 4번도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29번 문제도 지문은 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여러분, 이거 제가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427페이지 제 교재에 있고, 이미 많이 기출되었어요. 여러분,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여러분들, 행정 지도를 받은 국민은 그 행정 지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없다?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틀렸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이 지문 너무 쉬운 지문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1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여러분, 이 법률 조문. 여러분, 이거 단골 출제 문제죠? 여러분, 저의 교재 403페이지. 그리고 이미 수도 없이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여러분, 질서 위반 행위 관련해서 오인, 잘못된 판단이죠. 이 잘못된 판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 안 하죠. 그런데 여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 정답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지문 읽고 바로 정답 떠오르는 이유는 이 문장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32번. 여러분들, 행정상 즉시 강제. 자, 여러분들, 경찰 강제는 크게 세 가지죠. 경찰 강제는 1번 강제 집행, 즉시 강제. 자, 그리고 경찰 조사. 맞죠, 여러분? 자, 강제 집행의 종류는 뭐가 있죠? 대집행, 집행벌, 직접 강제, 강제 징수. 맞죠, 여러분? 즉시 강제는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자, 그러면 여러분들,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 거. 기역, 리을은 대인적 즉시 강제죠. 디귿, 리을은 강제 집행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3번. 여러분, 이거는 종류만 알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자, 위해성 경찰 장비. 자, 여러분, 이것도 제 교재 378페이지. 그리고 위해성 경찰 장비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는 기출입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 경찰 장구가 뭐냐? 그러면 1번. 무기가 뭐냐? 불사기와 최루탄 등이 뭐냐? 이러한 거를 구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스 발사총 있죠? 가스 발사총. 여러분, 가스 발사총은 무기 아니죠? 어디에 해당돼요? 불사기 및 최루탄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찰 장비, 특히 경찰 장구 제대로만 분류할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나머지 지문은 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 34번. 자, 경직법, 손실보상. 여러분,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읽어보면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 활동을 하죠.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손실보상 금액과 손실보상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여러분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 요건과 절차를 심의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기각하는 결정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각하죠, 각하.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각하, 기각, 이 용어의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쉽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5번입니다. 자,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 여러분 이것도 제 교재 603페이지에 있고요. 많이 출제된 건 아니지만 아주 소수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치명적 공격은요. 뭐 주먹, 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 공격이 아니고요. 사망, 심각한 부상 이러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무기 소지, 칼과 같은 무기 공격 이게 전제가 돼야지 단순히 주먹, 발을 사용하는 것은 치명적 공격이 아니고 폭력적 공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소극, 적극, 폭력, 치명 이것과 관련된 의의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36번 문제예요. 자, 행정의 법원칙. 자, 여러분들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여러분 이것도 신규로 제정된 법이죠. 다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합리적 신뢰보호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행정청의 관행적 행위가 받아들여졌을 때는 그 관행된 행위에 따라 사후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무슨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여러분 이 문제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37번. 자, 경직법.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내용은 제 교재 360페이지에도 있고 기출 문제도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경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가 유튜브 특강에서도 언급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소송 지원인데요. 여러분 소송 지원 결정권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틀렸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소송 지원은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 유튜브 특강 보면 제가 이 할 수 있다 임의 규정 시험에 나온다고 강조를 했는데 나왔죠? 여기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죠.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37번 문제도 소송 지원과 관련된 개정 신규 조문 내용을 제대로만 알고 계셨어도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다음 여러분 38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행정행위 일반론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제 총평을 들어보시면 행정법 전체 순수행정법 아니라고 얘기했죠. 행정행위 일반론, 허가, 특허, 대리 등등등 인가까지 그 정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강학상 특허. 여러분 강학상 특허가 뭐냐면요.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형성적 행위 이것을 여러분들 특허라고 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특허는 이익을 주는 행위죠.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죠. 이게 강학상 특허의 개념이었죠. 자, 여러분 4번 지문 보시면요.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처분. 특허죠. 너무 쉽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운전면허, 한의사 면허. 여러분 이건 강학상 허가예요.
여러분, 허가가 뭐죠? 허가.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강학상 허가라는 것은 부작위 의무,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의무, 이 부작위 의무를 특정 조건이 있을 경우 해제하여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자, 그럼 보시면 자동차 운전, 한의사 활동, 기본적으로는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운전면허를 획득하면, 한의사 면허를 따면 할 수 있게 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경찰 허가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과 3번은 강학상 특허가 아니고 강학상 허가죠. 그래서 2번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대부분 강학상 인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38번 문제도 조금 처음 보는 생뚱맞은 지문일 수 있겠지만 행정행위 일반론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9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39번 문제는 제가 또 엄청나게 강조했던 경찰 구제법이죠. 그 중에서도 행정소송법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행정소송법 공부할 때 판례 지나치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법률 조문 위주로 개념에 집중하라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여러분들 행정소송은 크게 네 가지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죠. 자, 항고소송 뭐 있었나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죠. 따라서 민중소송, 항고소송 아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39번 문제도 행정소송의 종류, 그것만 이해해도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40번 문제가 별도의 상 문제인데요. 그래서 상 문제가 약 4문제, 그리고 중 또는 하 문제가 36문제. 이렇게 이번 시험에 구성이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40번 문제는요, 일종의 트렌드 문제고요. 현재 우리 현 시대의 다양한 경찰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사항, 트렌드적 사항, 연구적 사항,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그 어떠한 강사님들의 경찰학 기본서에도 일단 없어요. 왜냐하면 트렌드 문제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일단 4번 보세요. 여러분들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 안보수사권, 그거 여러분들 경찰 안보수사 경찰활동으로 이관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번 보세요. 여러분 국제적으로 치안 시스템 서로 협조하죠. 서로 초청 연수하죠. 치안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해서 국제 형사 협력하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국가 벤치마킹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대화경찰관제 이 명칭은 처음 보시죠. 여러분 이 대화경찰관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정말 좋은 말이죠. 정답은 1번인데 뭐가 틀려나면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푸셔야 돼요. 1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수사예요, 수사. 그런데 여러분 수사는 두 가지의 대원칙이 있죠.
실체적 진실의 발견, 그리고 인권보호. 이것이 바로 수사의 대전제, 두 가지 대전제인데요. 여러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주관적인 시각 틀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상식적으로 풀이하시면 40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제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새롭게 출제된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상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2022년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해설을 다소 스피디하게 여러분 해설 강의를 마쳤습니다. 각 보기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겠죠. 다만 여러분, 어떤 지문이 틀렸는지, 그 지문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그 틀린 것을 찾아내는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떤 게 중요한 게 느껴지시죠? 바로 이론과 기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이론과 기출의 회독을 늘려라. 그러다 보면 옳은 문장, 틀린 문장이 자연스럽게 내 머리에 각인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끄럽지만 빨리 신규 기출문제집, 이번 시험까지 모두 반영된 기출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2022년 4월, 여러분 바로 4월 초에 저의 10개년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출간이 되니까 해당 교재를 구매하시고 바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론과 기출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2년 8월에 있을 제2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에서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설 강의 마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합격의 재연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서진호 경찰학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